안녕하세요, 50만입니다. 오늘은 30대 남자가 결혼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살아있는 세대 중에 가장 불행한 세대는 지금의 노년층 65세 1954년 이전에 태어난 세대라고 봐요. 일제시대 6.25 전쟁 또는 전쟁 직후 폐허를 딛고 일어난 세대예요. 젊어선 1965년에서 1973년까지 베트남 전쟁을 겪게 되죠. 그리고 1955년 이후에 베이비붐 세대가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축복받은 세대라고 봐요. 가부장제는 잔존하고 경제개발 붐이 일어난 시절에 청춘을 보냈고요. 지금 현 한국에 가장 많은 부를 축적하고 한국의 경제개발을 일군 세대라고 봐요. 내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1968년에서 1971년생 이후부터가 애매한 세대라고 생각해요. 대학 시절 또는 군 전역 후 취업할 시기에 IMF를 정통으로 맞고 고용보장이 힘든 계약직, 비정규직, 파견 근로직으로 내몰린 세대예요. 공고나 상고, 고졸 출신으로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취업의 문이 좁아지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죠. 남자들끼리 경쟁에도 모자란 일자리를 여자들과 본격적으로 경쟁을 해야 했어요. 2010년 직전까지만 해도 여자가 결혼하거나 아이를 가지면 회사를 그만두는 게 암묵적인 룰이었어요. 내가 거래하던 이금융저축은행은 여직원이 30살이 되면 무조건 사표를 써야 했어요. 2009년쯤 돼서야 그런 룰이 없어졌죠. 버티는 사람이 생기면 신규 채용은 그만큼 줄어들겠죠. 아내의 직장이 좋으면 남편도 전업주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군사정권이 무너지고 사회 각 분야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었는데 대표적인 게 여성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가부장제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어릴 적 아침에 TV를 틀거나 라디오 사연엔 매 맞는 아내 또는 바람 피우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쓰레기 남편 사연으로 가득했어요. 실제 내가 살던 달동네에선 허구한 날 남편이 아내와 아이들 폭력으로 대하는 광경을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보았습니다. 여자는 늘 약자 피해자였어요. 성추행, 성폭력에 대한 인식도 2010년 이후에 들어와서 공론화되었지 그 이전까지는 모든 게 몸 관리 못한 여자 잘못이었습니다. 과거엔 여자 나이 30살이 되면 회사에 다니기가 눈치가 보여서 스스로 그만두는 여자들이 많았어요. 모든 회사가 이런 건 아니었지만 나이 든 여자가 일을 그만두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회사가 많이 있었죠. 경제력을 상실한 여자는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그나마 남자가 결혼을 하기 수월했어요. 나이 찬 여자가 적당히 눈을 낮춰 결혼하는 분위기였죠. 지금의 37살 이후의 남자들은 학창시절 남중, 남고를 나온 세대일 거예요. 1997년부터야 교육부에서 남녀공학을 정책으로 밀어붙였죠. 내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 공고도 여자에게 개방이 되었지만 입학한 여학생은 정말 소수였습니다. 2000년 들어 사회는 여자의 권위가 신장되고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지금의 30대 후반 남자들은 보수적인 과거의 어두운 교육을 받았어요. 사회가 변한 후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교육이 변했습니다. 지금이 중년에 결혼할 때는 남자의 가부장제는 무너지기 시작해서 결혼 후 남자의 위상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일 끝나고 남자는 살림을 도와줘야 했고 주말엔 애들 데리고 어딘가로 가야 했습니다. 어느 순간 이게 일반적인 남편의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나마 과거 가장의 권위의 상징인 월급을 두둑한 봉투에 넣어주어서 월급날 아버지가 기름냄새 풍기면서 통닭을 사오던지 그날은 가족 외식을 하면서 아빠의 권위가 서는 날이었는데 그마저도 온라인 입금을 대체되면서 가장은 그냥 ATM 인출기가 되었어요. 과거 20대 남자들 가장 큰 불행은 군대를 전역한 23살에서 25살까지 여자 경험이 전무했다는 겁니다. 남중, 남고, 군대. 여자를 야구 동영상, 야설 또는 일부 여자를 경험한 허풍쟁이 동네 양아치한테 여자를 배우니까 제대로 여자를 이해하는 남자가 많지 않았어요. 나 역시 여자를 처음 겪었을 때 이 여자가 진짜 또라이인 줄 알았어요. 그냥 꼴 보기 싫으니까 집에 가 라고 해서 집에 갔는데 집에 갔다고 엄청 갈굼당했고요. 친구들하고 잘 놀아라 라고 얘기해서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았는데 잘 놀았다고 혼나고 친구들하고 저녁 잘 먹어 라고 해서 맛있게 잘 먹었는데 넌 목구멍에 밥이 잘 넘어가디? 이런 메시지를 받았죠. 진짜 뭘 어쩌라는 건지 처음에 혼란스러웠어요. 남녀가 만나면 해변을 뛰어다니고 눈밭을 뒹구는 그런 걸 상상했는데 현실은 진짜 암울 그 자체였어요. 엄마가 생긴 느낌? 어쩔 땐 여자가 있다는 게 무지 피곤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커플이 전화로 싸우는데 여자가 말할 때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움찔 그렇습니다.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그러게 미안할 짓은 왜 했어? 오지마! 와서 뭐 할 건데? 전화 수화기 넘어 남자의 꾹꾹 참아내는 인내심과 한숨이 느껴졌고요. 왜 여자들 저 멘트 날릴 땐 목소리 톤이 다 똑같을까요? 결국 전화 넘어 남자의 나직한 목소리. 그만하자. 지친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크레이지 모드가 시작됩니다. 여자와 연애를 해보고 여자 사람 친구 그 외 기타 등등 여자와도 많은 대화를 나눠봤지만 결혼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자의 언어, 여자의 마음을 한 50% 이해했나? 한번 화가 나면 잘 안 풀리는 여자를 만나면 남자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게 돼요. 여자친구 한번 화가 나면 3주간 가니까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죠. 이런 여자를 겪고 나서 너무 피곤해서 나는 화가 잘 안 풀리는 여자는 상대도 안 했습니다.
그나마 이렇게라도 사귀면 다행인데 어장관리만 당하다 20대를 허비한 남자 중엔 10명 중 8명은 여자에 대한 편협한 시각이 생기고 환멸을 느낍니다. 내 영상 댓글창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여자와 남자가 소위 선수한테 놀아나요. 그리곤 그 상처를 엉뚱한 다른 이성한테 풀기도 하죠. 그렇게 30살에 넘으면 남자도 여자도 연애에 지쳐요. 예전처럼 잘해줄 자신도 없고 열정도 체력도 빠르게 노화가 찾아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다른 연애 썰 풀 때 다시 나올 이야기예요. 그리고 남자는 30이 넘으면 현실적인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내가 이 회사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앞으로 무얼 해먹고 살지? 월급이 꾸준히 올라서 300만원 이상 받는 회사라면요 계속 다니겠는데, 과장 차장이 돼도 300만원을 받을 수 없는 회사라면 이직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남자들도 압니다. 결혼하면 이직하기 어렵다는 걸. 사장도 알아요. 결혼하면 이놈이 더 이상 직원이 아닌 머슴이 된다는 걸. 그래서 남자는 결혼 전 많은 걸 준비하려고 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연애의 감정을 소비하는 게 사치로 느껴집니다. 30살이 넘어 사랑타령하면 주변 친구들한테 야, 너 먹고 살만하구나. 배부른 고민하네. 이런 소리 들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결혼한 남자는 가족 부양을 보고 앞만 보고 가지만, 그렇지 않은 남자는 회사에 남은 직장 상사를 보면서 저 사람이 곧 다가올 내 미래라는 걸 알게 되죠. 30줄이 되면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그 상황에서 여자친구가 돈 이야기로 결혼에 대한 압박을 가해오면요 남자는 진짜 이 멘탈이 나갑니다. 정말 내 남자친구가 결혼하고 싶다면요 너무 부담 주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내 친구들이 30대 중반이 되면서 제일 걱정하는 게 40이 넘어서 이 회사에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입니다. 사기업은 길게 가야 50 중반일 거예요. 50 중반에 퇴직하면요 아이들은 고등학생, 대학생, 돈이 많이 들어갈 시기죠. 30 중반 이후에 길게 직장 생활을 잡아도 길어야 20년 안쪽일 거예요. 그 안에 결혼해서 자식 낳아 키울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죠. 여자들이 말하는 남자 인생 최고의 절정인 시기가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이 50 이전에 잘리는 남자도 많아요. 실제 직장인 남자의 월급 전성기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물론 남편이 직장에서 밀려나도 대부분은 슬기롭게 그 상황을 견뎌내는데, 남자의 입장에서 결혼이 제일 두려운 이유가 내가 가족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커요. 상당수 많은 남자가 경제력이 안정이 되면 연애에 결혼하리라 마음먹고요 일에 매진을 하고 나름의 성과를 거둔 30살 초중반이 되었을 때는 쓸만한 여자는 이미 대부분 결혼한 상태입니다. 음식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연애를 안 해본 남자는 여자가 어려워요. 사업을 하지 않는 한 높은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 되거나 대학원 졸업 후에 사회에 진출한 이 고급 두뇌의 남자 나이는요 빨라야 33살에서 35살 이상일 거예요. 자신의 10대 20대 청춘을 갈아 넣어 이룬 성공을 그저 그런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싶지 않겠죠. 이미 엇비슷한 동년배 여자들은 다 유부녀가 되었을 거고요. 연하의 여성한테 시선이 갈 수밖에 없어요. 남자들 군대 제대 후에 20대 중반의 나이에 연정을 품었던 여성을 7에서 10살 이상의 나이 많은 성공한 남자한테 빼앗겨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나 역시 나이 들어 자리를 잡고 성공을 하면 다른 이가 좋아하던 어린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죠. 결국 이렇게 돌고 도는 겁니다. 결국 이도저도 아닌 남자가 나이를 먹으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비혼자가 돼요. 혼자 살기엔 넉넉하지만 가족을 꾸리기엔 애매한 월급을 받는 남자들은 쓸만한 여자를 못 찾을 바엔 그냥 혼자 편하게 살리라는 생각을 하죠. 물론 고액 연봉자도 마찬가지고요. 여자도 어찌 보면 피해자예요. 동년배와 만나 연애 결혼을 하고 싶지만 군대라는 대한민국의 현실상 남자가 정신 차리고 자리 잡는 나이가 빨라야, 진짜 아주 빨라야 27살 이후예요. 이것도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당연히 20대 중반 여자 입장에서 비슷한 또래의 남자는 취업준비생이던가 아니면 알바생일 거예요. 지금의 20대는 그래도 학창시절을 여자와 자연스럽게 보내 그래도 여자가 덜 어렵지만 36살 이후의 남자들은 학창시절을 남자와 보내다 보니까 여자가 너무 어려워요. 연애할 놈은 알아서 자기 짝을 찾지만 쌍팔년도 세대엔 남녀 성비율이 맞지도 않았어요. 남자가 좀 더 많았어요. 과거 여자가 태어나면요 병원에서 낙태한 결과죠. 당시엔 이게 사회 문제였어요. 그래서 아이의 성별을 한참 후에 알려주게 된 거예요. 시간이 흘러 남자보단 딸을 선호하는 시대가 오긴 왔죠. 2005년 어린 아들 남자 손자가 어머니, 할머니 위에 있는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가부장제가 완전히 무너지고요. IMF로 노동 환경이 유연해지면서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연봉제 도입으로 월급이 오르지 않고요. 집값은 미쳐서 날뛰고 아이들의 분별력을 키운다는 이유로 교과 과정이 어려워져서 사교육을 안 하면 교육에서 도태되는 상황에서 남자의 외벌이로 가정을 꾸린다는 건 남자한테 엄청난 중압감으로 다가왔어요. 여자 역시 맞벌이로 살림과 육아를 같이 병행하기엔 초인적인 인내심과 체력을 요구하죠. 2000년부터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상황에서 저출산 세대가 20대로 접어든 지금 이 시기 이 나 같은 자영업자는 소비인구 감소로 매출 타격을 입었고요. IMF 때도 불황이 없었던 아이 관련 비즈니스도 직격탄을 입었죠. 그나마 국제결혼으로 출산율을 쥐꼬리만큼, 아주 정말 쥐꼬리만큼 올렸는데
다문화 가정 출산율도 2017년보다 2018년에 2% 감소하고요. 출산 연령도 30세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결혼 쉽지 않은 문제예요. 남자나 여자나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 없는 문제죠. 다음에는 국제 결혼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